만약 여러분들이 암에 걸린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제 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암을 치료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법을 찾으실 텐데요. 실제로 암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식단이나 운동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 sheryl crow는 유방암을 겪은 이후 암은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암 이후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암 환자에게 어떤 생활 루틴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heryl crow는 그래미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찬란한 삶을 살던 그녀는 2006년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유방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다행히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었고 종양 제거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여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sheryl crow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녀는 인터뷰에서 암은 내 삶의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특정한 치료법이나 건강법을 강조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의 선택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변화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녀는 고강도 운동이나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자전거, 요가처럼 지속 가능한 활동을 중심으로 꾸준히 운동을 했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암 환자가 운동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가벼운 운동을 생활 루틴에 넣어서 체력을 유지하는 움직임을 선택한 것이죠. 두 번째는 식사입니다. sheryl crow는 특정 음식이나 성분에 집중하기보다 전체적인 식사 패턴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선택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비교적 단순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굳이 좋은 음식만 찾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부담이 적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식사 구조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암치료 중에는 소화 기능이나 식사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음식을 억지로 챙기기보다는 식사가 끊기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생활 습관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회복 환경 자체를 바꾸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녀는 암 진단 이후 과거처럼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고 성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하루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단순히 쉬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쌓이는 상황에서 휴식을 먼저 선택하고 필요 없는 약속이나 활동은 과감히 줄이는 방식이죠. 이는 단순히 덜 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도록 생활 구조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암 치료 이후에는 신체적인 회복뿐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관리 요소가 됩니다. 이 변화들의 핵심은 한 번에 확 바꾸기보다는 변화들이 유지될 수 있는 생활 환경 자체를 바꿨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heryl crow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암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루틴을 만드는 것보다 그 루틴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암 환자는 체력, 컨디션, 치료 단계에 따라 하루 상태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된 루틴보다는 유지 가능한 구조가 더 중요한데요. 생활 루틴을 어떤 기준으로 짜면 좋을지 4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 중심의 생활 설정입니다. 일반적인 생활처럼 해야 할 일을 기준으로 하루를 채우기보다는 몸 상태를 기준으로 하루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가 쌓인 이후에 쉬는 것이 아니라 피로가 누적되기 전에 미리 쉬는 것이 필요하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에는 일정 자체를 줄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처럼 일상 속에서 이어갈 수 있는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강도 높은 운동보다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으로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식사 구조 만들기입니다. 특정 음식이나 건강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식단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는 식욕이나 소화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음식을 억지로 먹기보다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루틴입니다. 가공식품이나 과도한 자극을 줄이고
기본 식사를 중심으로 반복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신체적인 회복뿐 아니라 스트레스에 의해서 회복력이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상태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여유를 가지고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쉬는 시간을 갖거나 조용하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신경계가 긴장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과정이기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셰릴 크로우는 유방암을 완치하고 두 아이를 입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을 겪고 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 병이 삶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지금도 암 환자들 위한 활동을 하며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은 삶을 멈추게 하는 병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이 과정이 결국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동기이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클리 한방병원 대표원장 여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